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문화론 제12장 청소년 화장 문화와 패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이 관심 갖는 것이 학업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화장 문화, 또 특히 이제 패션 문화, 또 K컬처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음악까지 이제 이런 쪽에서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누구나 또 이제 뭐 아이돌과 관련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들 이제 어떤 그런 젊음을 발산하기 위해서 이런 화장 문화와 패션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의 이해에서부터 이해, 그다음에 청소년 화장 문화, 그다음에 패션, 그다음에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마 외모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뭐 나중에 되면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성형 수술까지 해가지고 뭐 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얼굴에 여러 가지 어떤 성형 수술을 해서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이뤄가는 이러한 측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봤을 때 현대인의 어떤 외모는 이 인상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삶과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또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는데 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 왜? 외모가 여러 가지 어떤 출중하면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이 있고, 특히 이제 국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어때요?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장을 통해서 다양한 자기 연출을 이제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루키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루키즘은 뭐냐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 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 어떤 능력,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그런 인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외모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 외모지상주의를 흐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외모가 뛰어나면 그냥 다 되는 뭐 이런 시대가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면 이제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족 관계 뭐 이런 걸 봤는데, 그냥 뭐 만나서 뭐 좋으면 그냥 좋은 이런 시대가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시대인데, 그래서 인생의 어떤 면에서 보면 외모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까지도 이제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가 취업은 물론 뭐 승진이라든지 사회생활 전반에까지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어떤 외모지상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외모가 좀 뛰어나지 못한 학생들은 다 도서관에서 있다. 도서관에서 대학에 다닐 때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면에서 외모가 뛰어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도 공부하고 뭐 예를 들어서도 보면 사회생활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외모가 되니까 이 자신이 뛰어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도서관에서 학업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에서도 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또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오늘날 외모지상주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어떤 성공과 어떤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외모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우리가 정말 사회가 변화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인성인 것 같아요. 인성. 응? 많이 배우고 덜 배우가 이게 중요한 것들은 중요한 요소가 또 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인성이 정말 이 사람이 인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없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있어보고 또 다른 직장에서도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너무나 요즘에 인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면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직장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피해를 또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제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가 뭐 잘 되는 건 자신감을 가지시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인성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요즘 뭐 성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 뭐 강남에 가서는 강남 성형만 가지고도 뭐 돈을 뭐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강남에 가가지고 외국에 어떤 그런 여행을 오면서도 이제는 뭐 무슨 여행을 와요? 이제 피부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제 수술 쪽에 그런 쪽에 이제 여행을 와서 뭐 2박 3일, 3박 4일 뭐 길어지면 일주일까지도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가는 사람, 또 반대로 의사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외국에 가서 이런 어떤 수술을 하고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는 이 뷰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그다음에 어떤 피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여행들이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이제 많은 이러한 요소도 끊겼지만, 그 이후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외국인들이 이런 여행들을 우리 강남 쪽에 많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항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이잖아. 인천공항을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패션, 그다음에 어떤 뷰티, 성형, 그다음에 의료, 이런 어떤 메카를 만들자 뭐 이런 일에서 많이 있어. 왜냐하면 인천에는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공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어떤 뷰티라든지 어떤 그런 과 연결돼서 K컬처도 똑같이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이제 제안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화장의 이해는 우리가 너무나 외모 지상주의로 흘러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문제의식을 한번 보면서, 자 그러면 자, 화장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은 코스모라고 해가지고 우주, 뭐 조화, 그 다음에 코스메티코스라는 이런 우주의 명령을 받아서 아름다운 것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것을 가꾸어서 보기 좋게 하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화장의 원이라고 이제 한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화장품을 어떤 그런 그 기교적이고 예술적으로 여기는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여기는 피부를 미화시키고, 그 다음에 용모를 다듬어서 매력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행하는 이런 어떤 그 미용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화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화장의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자 아름다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돋보이고, 약점이나 취한 부분은 감추거나 그다음에 위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장은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단정한 이 몸가짐이자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어떤 미적 본능의 이 자유로운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를 청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부분을 더 돋보이고 그것을 더 드러나게 하고 약점을 감추고, 뭐 이런 어떤 위장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하잖아요. 뭐 50대 60대 넘어가면 변장술이가 변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농담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 화장은 정말로 이거를 잘하면 정말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그 다음에 약점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감춰서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 개인 특성의 어떤 개성적인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제 또 우리가 화장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미적 본능을 우리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저지할 수도 없고. 그러나 특히 이제 여성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이 어떤 미적 본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특유의 개성 이런 어떤 자아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생리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심적 욕구, 이거를 충족시키는 우리가 수단이 이제 우리가 화장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화장은 어떻게 돼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구조,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이런 어떤 특성을 탐구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화장은 어떻게 돼요? 신체를 청결하게 하고, 그죠? 신체를 청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색조 화장에 의해서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신체를 아름답고 그다음에 매력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외성이라든지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미백, 뭐 주름 개선, 재생, 이런 어떤 의학적인 면이 화장의 어떤 목적에 조금씩 더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0대들의 어떤 그 전용 화장품의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10제들의 그런 화장품의 요소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드름을 위한 어떤 기초 화장품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어떤 메이크업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포함되면서 시장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 시장의 어떤 초기 진입자인 이 청소년 소비자에게 어떻게 돼요? 익숙한 브랜드가 향후 이제 더 큰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10대 전용 화장품 시장이 아주 매우 전력하고 매진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대들이 성장해 가면서 20대, 30대, 40대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이 화장품을 쓰는 거죠. 그 브랜드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그다음에 30대 가면 갈수록 그런 화장품들을 더 개발하고 보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인해서 화장품 업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아이돌 모델을 이제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저렴한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제품군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빠른 제품을 회전시켜서 어떻게 돼요? 구매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호소함으로 인해서 10대 청소년 소비자에게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현재 어떤 그런 화장품의 전략 전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군대에서 쓰는 어떤 전략 전술 이것만이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보면 여기 상당히 어떤 제품을 어떻게 이것을 판매하고 마케팅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전략 전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장품을 분류해 보면 이제 뭐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뭐 바디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혹시라도 여행 갔다 오면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사오면 또 문제가 되니까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부인들이 이제 아내들이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한번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서 그런 또 여행을 가서 사오면 상당히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아무거나 사오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능청을 받고 나의 화장품 쓰는 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상당히 관심이 없다고 또 그러는 좋은 것으로 인해서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 화장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피부의 어떤 외부 조건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청결히 보호하고 그다음에 수분과 유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정상적이고 이러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화장품을 이제 우리가 이 기초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 화장품은 아름다운 피부를 언제나요? 어떻게 해요? 언제나 유지하기 위한 것. 그러므로 해서 어떤 메이크업의 어떤 효율적 방법 이것을 이제 중요한 어떤 화장품으로 이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세정이라든지 뭐 피부 정돈, 뭐 피부 보호, 영양 이런 공급 이러한 것들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신세대들도 보면 뭐 폼클렌징이라든지 뭐 클렌징 크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정돈 제품에는 뭐 스킨이라든지 뭐 세럼, 에센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어떤 피부 보호를 위해서 이제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고 뭐 로션이라든지 뭐 자외선 차단 그런 로션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이제 뭐 각종 크림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해서 사용될 수 있다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초 화장품은 피부를 청결하게 이제 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이러한 쪽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색조 화장품이라는 것은 자, 얼굴이나 손톱 등의 이제 어떤 그런 신체의 색을 도포해서 피부의 결점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장점을 부각시켜서 더욱 건강하고 매력적인 상태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뭐 색조 화장품은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어떤 미적 효과, 그다음에 뭐 대기 오염이라든지 자외선과 같은 어떤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자기 이미지와 그다음에 개성 표현, 그다음에 뭐 사회적 어떤 자기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화장 행위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만족감과 자신감을 부여하는 이런 어떤 심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색조 화장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색조 화장품은 뭐냐면 얼굴 전체의 어떤 피부색을 균일하게 정돈하거나 뭐 기미라든지 뭐 주근깨, 잡티 이런 어떤 피부 결점을 커버해서 피부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그 베이스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과 뭐 입술, 눈, 볼 이런 어떤 손톱 등에 부분적으로 바르거나 그다음에 칠해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용무로 보이도록 하는 어떤 포인트 메이크업의 화장품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색조 화장품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디 화장품입니다. 바디 화장품이라는 것은 얼굴을 제한 어떤 모든 피부, 즉 몸이라 그러죠. 몸. 그래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이제 우리가 바디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자, 그동안의 화장품, 그동안에 뭐 바디 화장품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비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지금도 뭐 비누를 사용해도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건성적인 피부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부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바디 크림을 사용하는 경우에 더 좋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화장품의 시장은 뭐 기초라든지 모발,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뭐 발전되었다고 한다면, 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디 화장품이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는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 화장품 부위에 따라서 뭐 전신이라든지 뭐 손과 발, 그다음에 팔꿈치, 무릎, 다리, 땀샘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해서 뭐 세정이라든지 향기, 뭐 자외선, 그다음에 어떤 자외선 방어라든지 뭐 방치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바디 화장품의 관심도가 증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장품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에 대한 것들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여행을 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부부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중에서 이제 여자들이 있는 자녀하고 또 남자들이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더라고요. 여자들이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이제 엄마한테 이제 이런 것들 선물을 좀 많이 하고 화장품을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이제 남자들만 둔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화장품들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참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선물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쓰다가 좋으면 엄마한테 선물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한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거 써봐 뭐 해서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측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 화장 문화에서, 자, 청소년들의 어떤 화장품 사용 실태, 뭐 청소년들의 어떤 소비자로서의 그런 화장품의 어떤 그런 사용을 한번 보면은, 자, 청소년들은 화장품 시장의 어떤 초기 진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은 화장품 시장에 처음 입문하게 되는 어떤 초기 진입자로서 어떻게 돼요? 성인에 비해서 구매력과 소비력은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러나 향후 이들이 어떻게 돼요? 주요 어떤 그런 성인 소비자 계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소비층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초기 진입자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익숙해진 브랜드가 향후 어떻게 돼요? 성인 화장품 시장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각 화장품 회사마다 이 청소년 신규 소비자 계층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 출시와 판촉, 이런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뭐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아이들을 내세워서 이제 이런 판촉이라든지 상품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요. 현재 어떤 그런 구매력이 낮을지라도 이제는 주요 성인층으로 가면서 어떤 성장의 어떤 구매력의 어떤 그런 이제 주가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되면 이제 이렇다. 두 번째는, 자, 청소년들은 이 경제 상황과 관련 없는 이 소비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 우리 사회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풍부한 소비 생활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어떤 청소년들은, 자, 다양한 영역에서 이 소비의 주역이 되고 있고, 화장품 시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잠재력이 큰 소비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어떤 자녀의 수가 이제 적어지면서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경기의 여파에 민감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어떤 소비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들은 이 열정적이고 그러면 적극적인 이 소비자 집단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들은 자, 주변과 어떤 그런 그 사물에
호기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적응력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꿈꾸는 집단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 집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일찍부터 이제 노출이 되어서 정보 습득이 빠르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의 확산과 공유에도 매우 능숙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샘플 사용이라든지 뭐 이벤트 행사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서 제품에 대한 어떤 구전 효과가 매우 큰 집단이 우리가 이제 청소년 집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자, 청소년들은 이 동조와 차별화의 어떤 이중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래 집단과의 어떤 동화를 원하고 남을 따라 하려는 어떤 성향도 강하지만 나만의 어떤 개성을 추구하는 이 경향도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방과 이 차별화라는 이중적 소비 지향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또래와 달라서 불안해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집단 속에서 나만의 어떤 개성과 외모로 주고받고 싶어하는 이중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화장에 대한 어떤 청소년들의 사고와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은 어떤 그런 청소년의 화장은 과거에는 일부 학생들의 어떤 일탈적 문화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인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 보편적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이 화장에는 대중문화가 만들어 놓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중산업의 일편이라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상업화된 문화에 의해서 가상의 미가 곁들여 있고 그 다음에 스타를 맹목적으로 모방하고 관련 상품을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이 저항 문화쯤으로 여기는 시각이 팽배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또 화장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관심과 행동에 그리고 행동 그리고 인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제 살펴보면 자, 청소년의 변화된 어떤 사고 행동 이런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 청소년들은 모두 최대의 고민은 뭐냐면 어떤 여드름을 아마 꽂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드름으로 꽂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여학생들 경우는 어떤 한 41% 가장 많고 남학생은 뭐 그냥 반치하는 경우가 거의 58%, 59%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피부 타입을 살펴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여학생들은 이 복합성 피부가 29.5% 가장 많았고 남학생은 이 지성 피부가 이제 거의 40% 이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정상 피부, 지상 피부, 복합성 피부 이런 순으로 이제 뭐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남학생은 어떻게 돼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상 피부에서 지성 피부 순으로 이제 빈도가 높아지고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화장 문화의 주체로서의 청소를 보면 청소년들만의 어떤 뷰티 인터넷 카페가 존재하고 있고 화장품과 화장법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러한 어떤 그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급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SNS나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청소년들은 이 색조 화장을 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거의 확대되고 있는데 거의 86%를 이제 거의 많은 학생들이 색조 화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색조 화장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색조 화장은 뭐라는 거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얼굴, 뭐 손톱, 뭐 이런 것들에 어떤 그런 피부를 이제 결점을 보완하고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조 화장품은 어떤 그런 미적 효과를 이제 더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색조 화장품 이제 색조 화장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고 자, 청소년들의 화장 연령이 이제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뭐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중학교 학생들에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학생으로 이제 이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수업할 때도 보면 거의 뭐 초등학생들, 중학교들 거의 보면은 그냥 화장품 꺼내놓고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 그래서 참 이게 참 너무 안타깝다 이제 이러는데 그게 또 문화라고 이렇게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떠면 이제 중학교까지 하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하면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많이 안 하고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대학 준비에 이제 입시 준비에 많이 또 이제 열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초중 요렇게 이제 고도 이제 저학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저학년 1학년 정도까지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공부에 열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제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청소년의 문화 제철에서는 이런 어떤 청소년들은 다양한 카페라든지 SNS라든지 이제 블로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장의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화장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화장 문화를 올리고 공유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고는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화장품 사용 실태를 이제 우리가 쭉 한번 보면, 자, 이제 피부 고민이 뭐냐면, 자, 청소년의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의 어떤 그런, 피부의 어떤 고민은 뭐냐면 여드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제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게 여드름이 있고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까지 이제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 4, 5학년에서 6학년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여드름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의 어떤 고민은 여드름이다. 그래서 여드름을 잘못 짜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자 이제 화장품 사용 실태를 보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86.9% 거의 87%가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뭐 색조 화장품을 60.8% 사용하고 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41.2%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 화장품을 최초로 사용한 시기는 여학생은 언제냐면 초등학생이라는 거죠. 초등학생 시작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가장 높아서 이제 47.5%가 거의 이제 뭐 하고 있고 남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52.7%가 이렇게 하고 있다. 자, 학년이 어릴수록 초등학교 시작 이 비율이 현재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이크업 화장품의 경우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거의 한 뭐 60.8%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학생 경우에는 어떤 3.9%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색조 화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이제 봤을 때, 자, 좀 더 예쁘고, 그다음에 생기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거의 뭐 한때는 73.한 74%가 된다는 거죠. 응?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피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한 거의 뭐 한 11% 정도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을 화장을 하니까 나도 한다 그래서 한 7% 정도. 그다음에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한 3% 이렇게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유행한 화장품을 이제 보고 싶어서 뭐 이런 순서로 쭉 있는데 하여튼간에 85. 여기는 85.9%, 85.8% 학생, 한 86% 학생들이 이 피부 결점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예쁘고 생기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 색조 화장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색조 화장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는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연령이 이렇게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6학년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6학년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뭐 중학교 2학년 이런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뭐 대부분이 이제 색조 화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색조 화장을 하는 거는 주 이제 3회 이상이 뭐 69%를 하고 있고 거의 이제 뭐 매일 하는 경우에도 거의 뭐 35.4%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의 뭐 주 1, 2회 정도는 뭐 16%, 2회 정도는 뭐 8%. 그러니까 색조 화장을 하는 학생의 한 69.9%,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의 이제 색조 화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색조 화장을 이제 주로 하는 때는 언제 때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봐니까 친구를 만날 때가 이제 27.7% 정도가 되고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제 뭐냐 하면은 뭐 주말이나 학교 안 갈 때, 뭐 등하교시, 뭐 소풍이나 축제 이런 행사 때, 그다음에 이성 친구 만날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색조 화장 방법에 대해서 교육받는 것으로는 우리가 물어보니까 이제 한 73.5%가
뭐 이제 그런 어떤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또 어떤 그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고 이제 한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화장품 구매 행동에 이제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여학생 경우가 한 64.6%, 남학생은 15.5%가 이제 본인 그 스스로 화장품을 구매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갈 때도 거의 화장품 안 배우고 고등학교 갈 때도 그냥 로션 정도만 이렇게 정도 이제 겨울에 이렇게 아마 발랐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76.2%의 학생들이 화장품 전문점 이게 뭐 어떤 샵이라 그러죠. 거기 가서 이제 화장품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격이나 브랜드보다는 어떤 피부의 적합성에 따라서 이제 뭐 그걸 구매하는 이제 이런 거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화장품을 제일 이제 구매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이 피부 트러블이라고 그러죠. 피부 트러블. 피부 트러블하고 이게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고 다 좋은 화장품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하고 안 맞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를 있지만은 또 그 화장품을 바를 때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런 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화장품을 잘 구매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 자 이제 청소년의 어떤 그런 화장 시장 연령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경우에 다른 시기보다는 어떤 신체적 자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시기다. 그래서 뭐 화장이나 화장품 소비와 같은 어떤 화제는 뭐 또래 관계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주체로서 이제 청소년을 보면 그래서 자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학업과 진학 혹은 취업, 학업에 대한 이야기는 무겁고 우울하는 이런 어떤 소재인 반면에 외모나 취미, 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10대 청소년들에게 이 공통된 화제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흥미있어하고 그리고 또래 집단과의 어떤 대화가 뭐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 보면 화장 문화, 뭐 누구의 어떤 그런 그 연예인들 봤다는 뭐 얘기, 뭐 이런 얘기들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곧또래들이.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어진 내외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외모를 더 중요시하게 하고 그다음에 타고난 자신의 외모를 더 보기 좋게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 그들만의 뷰티 어떤 인터넷 카페가 존재하고 있고 화장품과 화장품에 대한 어떤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어떤 대중화와 스마트폰 일 보급을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과 친구들의 어떤 이미지를 이제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블로그 뭐 이런 것들에 자유롭게 올리고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즐기는 이제 문화가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만 그러냐, 화장품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요소들, 여행 뭐 이런 것들 요즘 뭐 음식 뭐 다 이제 이런 뭐 다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이거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청소년의 그 화장은 10대 청소년 내에서 그들만의 어떤 외모 관리 문화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화장 연령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화장은 청소년기에 하나의 어떤 이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와 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돼요?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뭐 일단 그 청소년들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뭐 중학교 초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뭐 화장을 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는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남자만 키우는 이제 부모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약간 좀 그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청소년이나 학교, 교사, 학부모 이런 어떤 사회 사이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제는 공론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사이에 바른 어떻게 이 화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교육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화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도 하는데 어떤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이제 화장 문화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접근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청소년의 이제 패션 문화에서 청소년의 패션과 의복입니다. 자, 이 청소년들의 이런 어떤 다양한 그 문화적 특성,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자, 의복은
자, 청소년들이 어떤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 가장 요기하게 사용되기 있는 것이 이제 의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자신만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구매와 소비 행동이 자유로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이 소비 집단이자 새로운 어떤 경제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션 분야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패션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또 이해하고 서로가 이제 공감을 표시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션의 어원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라틴어의 어떤 그런 팍티오 이런 팍티오라고 해서 유래된 것인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여기는 뭐 만드는 일, 여기서는 뭐 만드는 일, 그 다음에 행위 활동, 그 다음에 뭐 유행,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션은 뭐냐면, 자, 일정 기간 안에 특정한 장소에서 여기에서는 그 확립된 어떤 복식 스타일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널리 유행하고 그다음에 변화해가는 일련의 과정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패션의 어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장소에서 확립된 이 복식 스타일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널리 유행하고 변해가는 일련의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패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션은 자신을 위해서 이 색다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패션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화장도 마찬가지지만 뷰티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신을 위해서 색다른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의복을 입느냐, 그다음에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패션 이런 어떤 그런 패션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군복을 입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그런 사복을 입겠지만 뭐 제일 좋은 그런 뛰어난 복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복 아닙니까? 제복. 제복은 정말로 이거는 사회에서 존경받고 그다음에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떤 그런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제복을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당당히 이런 것들을 또 제복 입은 것을 당당히 여기고 어떤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것이 제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 옷에 따라서 패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 사업의 어떤 결과에 있어서도 뭐 어떤 성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직장인들 중에서도 보면 뭐 영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패션을 보면 또 좀 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패션은 자신을 위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다음에 추구해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션은 어떻게 돼요? 자, 주어진 시간에 유행하고 있는 이런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패션은 실적으로 보면 자, 사회적 타당성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런 사회 구성원들에게 의해서 채택된 행동의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주어진 시간에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 패션이고 이 패션은 자신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색다름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런 그 패션은 자,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소비자에 의해서 채택되었던 이런 어떤 새로운 스타일이나 제품들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접촉 과정을 통해서 이 패션은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채택되는 한동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션은 자, 끊임없이 요동치고 그다음에 변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전통을 답습하는 이런 어떤 혁신의 모방이다. 혁신의 모방이다. 혁신의 모방. 그래서 이런 혁신의 모방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차유와 자유를 새롭게 넣기 위한 어떤 도구적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과시적 소비 경향성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패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의 어떤 의복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의 이제 의복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의복 행동이란 뭐냐 하면, 자, 의복에 대한 어떤 관심, 태도, 관심, 선호,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착용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내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우리가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있어서 의복은 어떻게 돼요? 출생과 동시에 접하는 데는 어떤 기능적이고 상징적 역할을 하는 도구, 특히 이제 보면은 인간과 어떤 그런 그 소통을 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와 모습이 다양해질수록 의복은 어떻게 돼요? 인간과의 소통에 큰 의미를 지니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상황을 규정하고 역할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복은, 여기에서 보면 이 의복은, 자, 추위와 더위, 그 다음에 뭐 기후와 환경으로부터의 어떤 신체를 보호하는 이러한 어떤 기능적 역할을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 외면적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내외면적 욕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사회적 상향을 이런 어떤 규정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의복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복은 개인의 어떤 신체적 특징을 표현해주거나 타인과의 효율적이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유지해주는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청소년기에는 자, 모든 면에서 이제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이 과도기로 인해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과 현재 자신의 어떤 모습 간에 이제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적 불안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서 신체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의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 이제 청소년기는 이제 급격한 어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기의 어떤 그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생체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모습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안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보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신체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의복에 대한 이런 어떤 의존도가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자신의 어떤 그 용모라든지 그다음에 신체 변화에 극도로 어떻게 돼요? 민감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인 결점, 이런 어떤 신체적인 결점을 보완하고 매력적으로 돋보이기 위한 이런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이런 신체적 결점을 보호하거나 이런 어떤 돋보이기 위한 의복을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복은, 자, 청소년기에 이런 또래 집단 간의 이런 어떻게 돼요? 소통과 승인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또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의복은 어떻게 돼요? 친구들 간의 인기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시기이고, 그리고 의복을 중요시하고 새로운 어떤 유행이나 의복에 대한 흥미,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거 정체성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보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들은 이런 어떤 의복이라든지 또 패션 문화, 뭐 이런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제 정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청소년들은 연예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들의 의복과 액세서리, 그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액세서리나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유명 브랜드를 패션 제품을 구입하는 이러한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뭐 선전을 한다든지 젊은 층이 나와서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그 성장의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한 어떤 그런 그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그런 패션 유명 브랜드 패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청소년들에게 의복은 어떻게 돼요? 자, 자신의 감정과 정서, 그다음에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적응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복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 의복을 입느냐, 그리고 어떤 그런 이 학생의 어떤 그런 그 패션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청소년들은 그 연예인들과 자기를 어째 동일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서 이제 구입을 하면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제 어떤 그런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 뭐 구입하고 간다든지 하나 이렇게 또 걸쳐서 가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홍보 아닌 홍보가 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연속극에 나와서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팔찌라든지 그다음에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왔으면 또 그게 부진하게 팔리고, 특히 이제 뭐 또 모 여사가 나와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여성의 뭐 귀걸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장식용으로 할 때 그런 것들이 또 이슈화가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 청소년들은 학교의 규율에 따라서 모든 같은 교복을 입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가능한 허용 범위 내에서 교복 외에 어떤 겉옷이라든지 다른 위덧 등으로 인해서 자기 개성을 표현하면서 자신감과 그다음에 만족감을 동시에 느끼는 집단에서의 어떤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교복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개성들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겉옷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 어떤 그런 것들도 어떤 소속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성을 표현하는 이런 옷들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차려진 의복은 어떻게 돼요? 개인의 어떤 사회 경제적 수준의 평가 수단이 되고, 평가 수단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성취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사회적 성취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사회적 성취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 학생은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떤 면에서 보면 당당히 변화시키며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성취감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사회적으로 성취감을 갖는 것이 어떤 의복이라든지 어떤 옷이라든지 어떤 그런 패션, 그다음에 어떤 화장물 이것이 전부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의 개성을 살리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청소년들은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개성을 창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기의 의복에 대한 어떤 만족이라든지 불만족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어떤 정서와 행동, 그다음에 학업 성적, 그다음에 교내 활동, 또래 집단과 어른들과의 인간관계 이런 어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어떤 그런 의복은 그런 청소년들에게 어떤 자신감을 씌워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화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패션이라든지 여기 패션의 의복까지 같이 이제 겸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당히 어떤 그런 이제 장을 마련해서 스스로 어떤 참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세상을 또 아버지는 이끌어가고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의 지도자로서 성장해 간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집단에서의 어떤 소속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서 이런 어떤
그 의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경제 수단에서 이런 성취감을 갖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우리 상당한 이러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또래 집단과의 그 어른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광범위한 영향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어떤 의복이라는 거죠. 청소년기의 의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뭘 입고 자랐느냐, 뭘 입고 가느냐가 상당히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 그러면 상당히 그러니까 청소년의 활동에 있어서도 보면 당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청소년의 어떤 패션 문화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청소년의 의복 행동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시 뭐 10분간 휴식하고 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요 이제 청소년의 의복 행동은 10분간 휴식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의복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10분 하고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